정치적 리스크와 온체인 약세로 비트코인이 10만 2천을 하회,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펀딩비는 마이너스로 전환. 이번 불마켓 정말 속도 제한이 걸린 것일까요? 머스크와 트럼프가 심야의 암호화폐를 두고 충돌, 코인 시장은 급락, 비윈 22호가 출시되어 안정적인 천국 같은 공간을 제공, 미국 법집행기관이 강력히 단속, 바이든 캐시 다크웹이 한꺼번에 적발, 파키스탄 장관이 백악관에 돌입, 트럼프 팀과 비트코인을 논의. 뽕는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고 솔락시는 너무나도 유능.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6월 6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코인 시장이 또 스포일러를 당했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가 소셜 플랫폼에서 직접 말싸움을 벌이면서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즉시 폭발했고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기술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우리 비트코인도 도망치지 못했고 12만 달러를 깨고 하락했으며 이더리움은 2,400까지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번 조정이 꼭 두 거물의 말다툼 때문만은 아닙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크립토관 데이터에 따르면 실현되지 않은 순이익 뉴필 지표가 최근 0.59에서 0.537로 떨어졌으며 11.3% 하락했습니다. 이는 당위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번 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빠르게 이익 실현에 나섰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보면 5월 말부터 비트코인은 이미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NU풀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0점에 근접하거나 직접적으로 무너지면 공포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은 정치적 드라마와 온체인 심리가 완벽히 결합된 가속 세트로 단기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거물들 싸움 구경은 해도 포지션 관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솔직히 몇 차례 비트코인 강세장을 경험한 베테랑들은 각 사이클의 템포가 다르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2024, 2025년 강세장은 정말 믹스 스타일입니다. 2017년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쭉쭉 올라가다가 후반에 한번 쉬고 다시 올라가는 깔끔한 흐름이었습니다. 2021년은 특수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시장이 초반부터 눌렸고 하락세가 길었지만 나중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좀 이상합니다. 오른 줄 알면 휙 눌리고 다시 반등하는 듯하면 또 눌립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 강한 반등이 있었지만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시장 심리는 반복되고 알트코인도 흐름을 못 따라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장이 너무 빨리 미쳐 날뛰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버블이 너무 빨리 터지면 끝장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강세장은 마치 조절 밸브를 단 것처럼 과열은 막고 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직 강세장 끝났다고 단정짓기엔 이릅니다. 지금은 거품의 클라이맥스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 고점은 아직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자마자 크립토컨트가 신호를 줬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수치는 마이너스 0.00124로 지난 한 달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12만 5천 달러로 떨어졌으며 최근 두 주간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셈입니다.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숏 포지션이 많고 이들이 롱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개 시장이 갑자기 겁을 먹거나 악재가 나왔을 때 발생합니다. 이번 마이너스 전환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격렬하게 싸우며 미국 기술주를 폭락시켰고 코인 시장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너무 오래 횡보하며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완전 하락을 예측하긴 이릅니다. 이번 하락은 감정적인 회피 성격에 가깝고 추세 전환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이번 소동이 지나고 유동성이 회복되면 펀딩비도 곧바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14만 달러입니다. 이는 이전 박스권 상단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수준을 다시 돌파한다면 시장의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계속 돌파하지 못하면 97,000에서 99,000달러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어젯밤 미국에서는 한편의 심야 입시름 대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머스크와 트럼프였습니다. 발단은 머스크가 최근 정부 효율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후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마이크를 켜고 저격이었습니다. 그는 SNS에서 트럼프의 세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정책이 미국을 부채 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하반기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폭탄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가 고 재벌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매매 사건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의 이름이 그 비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발언에 SNS는 즉시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도 물러서지 않고 곧바로 글을 올려 나는 머스크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응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밤새도록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며 치열한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테슬라 주가는 14% 넘게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1,530억 달러 증발하며 역대 최대 단일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인판도 아주 눈치 있게 이 정치 스캔들을 본 직후 급락했고 암호화폐 시장의 혈압은 즉각 상승했습니다. 정치 파문이 코인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싸움 한 번에 폭락하는 시장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싸우든 수익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든든한 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윈 같은 플랫폼이죠. 시장이 미쳐 날뛰어도 내 계좌는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비윈의 과거 수익 데이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구해왔습니다. 유연하게 설계된 단기 프로젝트부터 중장기 상품까지 비윈은 우수한 수익률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윈 1호부터 6호까지의 단기 상품은 연간 수익률 21.90%, 32.04%를 기록했고 비윈 7호부터 13호까지는 10%, 23.5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윈이 비윈 22호 투자 계획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목표 연간 수익률은 20%부터 30%까지이며 총 청약 한도는 60만 USDT입니다. 본 상품은 오늘 밤 8시부터 정식 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극적이고 고위험인 코인 시장에서 시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장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일 고민하는 문제일 겁니다. 비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비더윈의 1년 만기 장기 상품은 이미 많은 기존 회원들의 최우선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전 21개 비윈 전략은 매번 뚜렷한 수익 성과를 내며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이다, 믿을만하다, 수익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매일 밤을 새우며 차트를 지켜보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다면 이 상품이 적합할 것입니다. 비윈은 차익거래 전략과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결합한 시스템이며 목표 연간 수익률은 최대 30%입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널뛰기를 하는 시기에도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흔치 않습니다. 현재 이 연간 상품은 이미 2차례 운용되었으며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블록체인 정보회사 TAAM 랩스는 최근 2025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다크웹 시장에서만 무려 17억 달러가 빨려 들어갔으며 전년도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어권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단속이 느슨하고 리스크가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5월에 있었던 강력한 행동에서는 무려 10개 국가가 동시에 투입되어 270명을 체포하고 2억 달러 상당의 현금과 암호자산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6월 5일 미국 집행기관은 비든캐시 다크웹 마켓과 관련된 145개의 도메인을 한 번에 압수했고 관련 암호자산도 몽땅 가져갔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회색 지대는 점점 더 촘촘하게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법적인 프로젝트는 안심하시고 다크웹 사용자들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행 조치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검이 주도했으며 다크웹 플랫폼 바이든 캐시의 인프라와 자금 흐름을 겨냥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2022년 3월 개설 이후 사용자 수가 11만 7천 명을 넘었고 도난된 결제 카드 번호와 신원 정보가 포함된 불법 거래가 1,500만 건 이상 발생했으며 누적 수익은 1,7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은 컴퓨터 시스템 공격에 사용되는 로그인 자격증명도 판매했으며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도난된 신용카드 정보 330만 건을 무료로 공개해 사이버 범죄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Bitcoin became in 2012 in its early beginnings the currency of the dark web because it was anonymous, and we know today that that's not the case. It's only because Bitcoin transactions are censorship resistant. So put yourself in the shoes of someone which wants to do something on the dark web back in 2012. They simply can't have a PayPal account or a bank account or a Visa account because they don't own the funds there. These transactions can be censored, the funds can be seized. 어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년간 암호화폐 산업을 강도 높게 정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각종 조사와 기소가 이어졌으며 명분은 대체로 같았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고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이든 캐시라는 다크웹 플랫폼은 그들 코앞에서 2년 넘게 활개쳤고 거래된 건 돈 안 된 신용카드와 개인정보였습니다. 결국 이제야 압수되었으니 이 조치는 어딘가 자가당착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번 단속은 평범한 기관이 아닙니다. 미국 특수수사국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사이버조사부서, FBI 앨버커키 지국이 협력해 진행한 것으로 규모가 큽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크웹의 표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비트코인과 모네로가 다시 한번 지목되었습니다. 익명성이 강하고 검열 저항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압수된 암호자산의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뒤에 거대한 암시장 사슬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금 흐름을 깊이 추적하면 다크웹 거래의 봉어지들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돈의 흐름입니다. 이번 바이든 캐시 사건은 규제 당국의 중요한 경고음을 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만 보지 말고 진짜 악성 요소는 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코인을 대거 보유하는 가운데 작은 나라들이 조용히 진입, 비트코인판 세계 지도가 등장, SOLX는 초당 100만 TPS를 외치고 봉크는 게임파이에 직접 진출, 솔라나 생태계가 이륙하려고 한다. 최근에 각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라는 표가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폭발적입니다. 미국은 역시 대규모 보유국으로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약 22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도 바로 뒤를 잇고 있으며 109,4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탄, 엘살바도르 같은 작지만 아름다운 국가들도 은밀히 코인을 쌓아두고 있어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코인 비축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전 세계 정부는 현재 총 52.9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공급량의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파키스탄은 이 표에 없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직접 선언했고 절대 팔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 행보는 바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작은 나라가 열심히 코인을 쌓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답은 아마도 미래 금융 주권에 대한 내기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파키스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국무장관 빌랄 빈 사키브는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디지털 자산위원회 집행 이사 로버트 보 하인스를 만났으며 양측은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협력 및 파키스탄 비트코인 비축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빌랄 장관은 파키스탄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들겠다는 사명을 밝혔습니다. And while Pakistan is making strides in embracing cryptocurrencies, with the recent formation of the Pakistan Crypto Council signaling a shift towards regulating the largely unstructured sector. The move aligns with the global resurgence in crypto adoption. 더 이상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기꾼들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국가들조차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엘살바도르 같은 작은 나라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국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들 작은 나라는 외환이 부족하고 부채는 폭발적이며 인플레이션도 심각해 달러만으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비트코인은 그들의 경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공공부채가 GDP의 90% 이상에 육박하고 있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로 빚더미의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감히 암호화폐를 받아들여 국가 차원의 비축을 실시하며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시장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광란에서 국가 생존 전쟁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란에서 지금 가장 핫한 밈코인은 본크와 소렉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커뮤니티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본크는 엔터테인먼트 노선을 추구하며 현재 직접 게임파에 진출해 본크 아레나를 출시했습니다. 개코인을 게임 자산으로 만들었고 판톰 플랫폼에 독점 런칭되어 커뮤니티 플레이어들이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렉스는 훨씬 진지한데 하드코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그나이터 프로토콜이 출시되면서 내건 슬로건은 초고속 코인 생성, 저비용입니다. 목표는 이더리움과 베이스 같은 밈 플랫폼들, 예를 들면 펌.fun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라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한쪽은 인프라 구축, 다른 한쪽은 사용자 시나리오입니다. 누가 더 빠를지는 쉽게 말할 수 없지만 확실히 볼만한 상황입니다. 솔라나의 인기 밈 코인 봉크는 최근 공식 라이선스 첫 게임 봉크 아레나를 출시했습니다. 플레이어는 봉크 토큰으로 참여해 점수를 갱신하고 상대를 처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레이어 1 솔루션인 솔락시, USD 소렉스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오프체인 계산과 거래 배치 처리 기술을 사용해 거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솔라나 자체는 초당 약 6,500건의 거래를 처리하는데 솔락시는 목표를 10,000 TPS로 설정하고 테스트에서 100만 건의 거래 처리도 달성했으며 이미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솔라나 체인상에서 최근 이 두 프로젝트는 마치 쌍웅출도 같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폭발적입니다. 솔라시스는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마치 전체 놀이공원의 기초 같은 역할을 하며 조용히 전체 시스템을 지탱합니다. 봉는 가장 멋진 친구로 게임,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경제를 직접 점화하며 불꽃놀이처럼 화려합니다. 만약 솔라나를 오픈형 놀이공원이라 생각하면 솔락시는 뒤에서 조용히 전기 배선과 수도관을 설치하는 운영팀이고 본크는 모두가 표를 들고 인기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안정적이고 차분한 쪽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괴너지 자극을 선호합니까? 어느 쪽이든 꼭 명심할 말은 사전 판매 기간이 곧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꼭 참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보고 연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먼저 탑승한 사람이 가장 많이 벌지는 못해도 가장 안정적으로 탈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지갑 공식 사이트에 연동된 X 계정의 트럼프 월렛 앱 2차로 동결된 후 현재 다시 해제되었습니다.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은 최근 X 플랫폼에 글을 올려 현재 전 세계 USDT 총 공급량 중 50.2%가 트론 네트워크에 배포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비트코인 ATM 네트워크 운영사 코인플리피 회사 매각을 고려 중이며 이미 재무자문사를 고용해 구매자를 찾고 있습니다.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메타 감독위원회는 목요일 브라질 축구 전설 호날두의 AI 조작 영상 광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광고는 사용자들을 온라인 게임 플링코에 참여하게 유도하고 허위 수익을 약속하여 오도했습니다. 홍콩 상장사 화싱자본은 관리하는 화싱 신경제 펀드가 2018년에 서클리에 투자했음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지속해서 낙관하며 웹3과 암호화폐 자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